예, 오늘 한양대학교 정진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플라즈마의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진욱입니다. 저희가 한양대가 사실은 이제 이 반도체가 굉장히 좀 특화돼 있어요. 이번 최근에 뭐 엄청 큰 과제도 여기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진호 교수님 여기 나오셨죠? 예, 자주 나왔습니다. 안진호 센터장님. 네. 저희가 혁신연구센터. 네. 저희가 이제 받게 됐고. 그게 반도체 분야의 혁신연구센터. 그렇죠. 예. 지금 그게 한 10년간 10년입니다. 10년에 500억이죠. 1년에 50억씩. 그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뭐 여러 개 배터리 뭐 이렇게 그 중에 근데 서울대가 배터리가 됐고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포항공대가 이제 바이오가 됐던 그런 것 것 같고 같습니다. 반도체는 예. 한양대가 그럼요. 이제 한양대가 사실은 그 반도체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네. 또 여러 학교들 같이 또 교수님들 네. 조인해가지고 네. 반도체로 특성화해가지고 이제 뭐 나갔습니다. 1000배를 높이겠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10배씩 네. 저희가 이제 3개 분야가 있는데 네. 한 분야씩 10배씩 하면 네. 곱하기 하면 1000배가 나오죠. 복리로 그렇죠. 복리가 아니고 곱하기로. 예. 저희가 이제 H1, H2, H3 해가지고 세 분야가 있는데 네. 세 분야씩 뭐 10배 하면 10년 뒤에 10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분야가 뭐죠? 이게 뭐 소자 그 소자. 네. 그다음에 공정. 공정. 그다음 패키지. 패키지. 예. 그래서 10배, 10배, 10배. 매년 10배씩. 아니죠. 10년 뒤에. 10년 뒤에. 10년 뒤에 10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1000배가 되니까 네. 굉장하죠. 세 개를 다 합치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과제 준비할 때는 조금 이제 약간 좀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배. 뭐 10년에 10배인데. 하죠, 그죠. 그죠. 그렇게 네. 해서 1000배. 그리고 이제 혁신 연구니까 사실 네. 좀 혁신적인 그런 도전적인 목표를 가져야 될 것 같다. 네. 교수님은 플라즈마 전공이십니까? 네, 플라즈마 자체입니다. 플라즈마 자체. 그래요. 네. 플라즈마가 이제 물리도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뭐 공정도 있고 뭐 케미스트리도 들어가고 네. 기계도 들어가고 전기전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플라즈마 물리 쪽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과는 또 전기전자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전기공학과에 있으니까 또 RF 뭐 RF. 플라즈마를 만드는 이제 고전학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제가 고등학교 때 또 화학을 또 화학 1, 2 다 했던 게 또 도움이 돼 가지고 플라즈마 H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물리학과지만. 교과서를 다시 이렇게 펼쳐보면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럼요. 네. 고등학교 지식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학교 갈 때 공부 잘 안 해서. 원래 지금 언제부터 교수님 하셨어요? 제가 2002년도니까 그때가 이제 24년, 2022년이네요. 오래 되었네요. 네, 네. 그 전에 어디 회사도 이렇게. 제가 그 플라스마트라고 네. 저희 동기들하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벤처를 네. 같이 하게 되고 제가 초대 연구소장을 했습니다. 이용관 대표 혹시 그분은 뭐 지금 투자하고 계시지 블루 않습니까? 포인트 파트너스. 네. 제가 보기 힘들어요. 그래요? 네. 왜? 너무 바빠서. 그때 같은 연구실. 같은 연구실 동기들이죠. 그렇군요. 네. 그럼 그 회사 미국 MKS에 팔렸잖아요. 2012년도에 아마 M&A 했죠. 네. 그때 뭐 좀 많이 엑시트 하셨습니까? 뭐 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분은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죠. 그 사람마다 이제 뭐 좀 그렇죠.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니까. 제 그때 기준으로는 큰 돈이죠. 근데 그러면 교수 하시면서 연구소장도 하셨던 겁니까?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2000년도에 네. 오늘이네요. 만우절. 네. 4월 1일 날 4월 1일 날. 플라즈마트를 창업했습니다. 2000년도에. 네. 2000년도에. 2000년도 4월. 그러니까 학생 박사과정 때. 학생 때 이용관 대표하고 네. 그다음에 엄세훈 대표. 그분도 지금 뭐 다른. 예, 것도 엄세훈 대표가 그 인투- 인투코어라고 네. 플라즈마 소스 수소. 수소.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제 공정용 RPG 뭐 이런 거. 공정용 뭐 레디칼 제너레이터 이런 거 만들고. 그렇군요. 그런 거 뭐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메가칸 MKS의 메가칸 그 플라즈마트의 어떤 이 기술 자산들은 지금 뭐 또 뭐 RF 제너레이터 이런 걸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어디 애치 업체에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세메스 뭐 이런 데들. 맞아요. 네. MKS가 원래 이제 제너레이터만 있다가 매처를 같이 이제 갖게 됨으로써 이제 굉장히 활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 매치하고 제너레이터 작년 매출이 1000억이 넘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년 하나 그 회사 하나 사가지고 잘했죠. 예. 대전에서 지금. 그 전략적인 효용도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출도 아마 그때 인수 가격의 2배 이상 나온 거죠. 그게. 아, 그래요. 네. 어. 이거 굉장히 성공적인 M&A라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그거 하시고 나서 2012년도에 회사 매각하고 나서 교수님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2002년도에 한양대 왔어요. 아, 이미. 예, 그럼 그 교수 하시면서. 예,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때 뭐 주된 일은 못 한 거죠. 아, 학교 그래요? 오면서. 아, 어쨌든 거기 이제 창업 멤버, 5년 멤버시고. 네, 네, 네. 플라즈마 얘기를 위주로 좀 할까 하다가 우리가 요즘에 가장 좀 이쪽 업계에서 핫한 이 네. 시각 장비 업계에서 굉장히 핫한 이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일본 그 네. 장비 회사에 제가 뭐 이름은 하이브리드 시각 장비라고 했는데 이 크라이오 시각 그렇죠. 극조온 기판. 극종 기판을 네. 만드는 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 그렇죠. 시각 장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각 장비의 가장 큰 시장은 또 낸드 쪽이지 않습니까? 랜드가 제일 어렵고 네. 사실은 이제 엣지 타임이 길기 때문에 장비가 네. 많이 들어가야 되죠. 많이 들어가야 예, 되니까. 예. 그 장비 업체들도 그쪽으로 계속 그렇죠. 바라보고. 거기가 뭐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한 100억 원대가 넘을 거고 네, 대당. 그게 아마 전체 스루풋의 바틀렉이니까 네. 장비가 아마 수천 대가 들어가야겠죠. 수백 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낸드 3D 낸드를 만들려면은 단수를 뭐 60 몇 단, 100 몇십 단, 100 뭐 200단 뭐 이렇게 계속 쌓아서 계속 올라가죠. 예.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구멍을 뚫어서 그걸 이제 채널 홀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측정된 트랜지스터를 네. 한 번에 이제 연결해서 채널 홀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구멍을 뚫는 게 네. 뭘로 어떻게 뚫는 겁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플라스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플라스마가 이제 초고온의 기체인데 네. 그 안에 이제 전자가 한 5만 도 정도 된 거예요. 5만 도. 3만 도, 5만 도.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가스들을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그 에칭 가스는 보통 이제 불소가 들어가요. 불소. 할로겐 계열의 네. 불소, 염소, 요오드 뭐 이런 브롬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가스를 깨야 돼요. 네. 깨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이제 F2 가스 네. 불소보다 F가 더 활성이 더 강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실리콘 엣치를 잘하죠. 옥사이드 엣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플라즈마 안에서 F2를 F로 쪼개야 돼요. 네. 우리도 이제 지금 산소를 먹잖아요. 네. O2를 먹는데 네. O를 먹으면 죽어요. 어. 왜냐면 O2가 O로 쪼개지면 우리가 애토믹 옥시전이라 그래가지고 네. 원자 산소란 말이에요. 네. 근데 원자 산소는 우리가 먹으면 죽단 말이에요. 그게 아, 그래요? 오존 마시면 죽잖아요. 어. 오존이 O2하고 O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네. 그 아토믹 옥시전은 먹으면 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예, 예. 몸에서 애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판의 어떤 부분에 뭐가 딱 이 힘이 가해져서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제 기본은 이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콘하고 네. 그 불소나 염소 네. 이런 이제 에천트하고 네. 일단 화학 반응이 있고 네. 그 화학 반응을 이제 도와주는 게 이온이 있어요. 네. 이온이 와서 이제 기판을 때려주는 거죠. 어. 그 화학 반응이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우리가 전쟁으로 말하면 육군만 싸우면 케미칼 리액션이 육군끼리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공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쏘죠. 폭격을 해주죠. 네. 네. 그 폭격을 해주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죽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육군은 점령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깃발 꽂으러 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비슷하게 네. 이제 기본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네. 반응을 이온이 와서 기판을 때려주면서 네. 그 리액션을 굉장히 증진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엣치 반응이 한 10배, 10배에서 100배까지 일어나요. 정확한 곳에 타격을 해야 될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PR이 있고 네. PR 패터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 레디칼이 들어가는 음. 구조가 있으면 홀이 있으면 네. 그 홀 위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불소가 와서 네. 화학 반응을 하고 네. 이온이 와서 수직으로 와서 때리죠. 그러면 구멍이 그렇죠, 뚫리는 거죠. 구멍을 잘 뚫어야 이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수직으로 쭉 뚫어서 뭐 네. 예를 들어서 200단이 200단을 뚫고 내려가서 바닥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에스펙 레이쇼가 이제 종횡비라고 그래요. 네. 비율의 이 폭하고 높이. 이 길이, 높이가 거의 지금 100대 1이거든요. 100대 1이요. 1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1이면 네. 깊이가 한 100이 되는 거죠. 어. 제가 지금 롯데월드 타워 보고 왔는데 롯데월드 타워의 종횡비가 한 12 정도밖에 안 돼요. 12대 1밖에 안 돼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50에 550이니까. 어. 밑이 제 생각에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두바이에 또 부르즈 칼리프 그것도 뭐 한 20 정도 얼마 안 되죠? 1km
조금 더 되겠죠. 근데 밑에가 되게 넓잖아요. 네. 근데 이제 뾰족하게 보이는데 네. 반도체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롯데타워의 10배 높이를 그런 홀을 뚫는다. 비율로는 그렇죠. 느낌이 오시죠, 그죠? 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100나노, 그것도 구멍이 100나노인데 100m도 아니고. 아니 지금 구멍을 어쨌든 끝까지 뚫어야 제대로 돼요. 잘 뚫어야 되는데 네. 보통 그게 지금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높이가 네.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뚫는 게 보면 한 뭐 50마이크로 정도. 50만. 아니 왜냐하면 저희 왜 여쭤보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네. 128단까지 한 번에 그냥 뚫어갖고 옛날에 뚫었죠. 스택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냈단 말이죠. 그 그렇죠. 다음 버전부터는 조금 아마 반 정도 뚫고 이제 붙인 것 붙이고 같은데 그렇게 하죠. 네. 하이닉스나 도시바나 이런 데들은 뭐 60 몇 단이니 뭐 이럴 때 70 몇 단 때부터 그러니까 반 뚫고 또 뚫고 뚫는 거를 이렇게 합쳤단 말이죠. 그렇죠. 예. 한 번에 깊게 뚫는 게 어렵나 보군요. 삼성은 이제 기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게 뭐 학교에 있는 사람은 좀 재현성은 안 나와도 네. 한 번은 하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200단까지 도전을 하는 뚫어보자. 건데 뭐 이런 거. 사실은 이제 도전의 이제 결과가 잘 나오면 좋지만 또 잘 안 나오면 완전 깨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런 시도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잘한 거라고 보고. 근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장비들이 그런 성능을 못 받쳐준 거죠. 그럼 삼성은 어떻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최적화를 한 거죠. 아. 최적화도 하고 이제 이런 개수도 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시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는 100 뭐 몇 단인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128단 다음 버전부터는 이제 네네. 더블 스택을 이제 스택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렇죠. 반 뚫고 또 뚫고 다시 해서 붙이고 붙였다라고 뭐. 네. 했는데 뚫는 건 잘했는데 붙이는 게 어려서 그런지 그 버전은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게 뚫은 것끼리 온라인 네. 맞추는 게 어렵죠. 아 줄 맞추는 게. 예, 줄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또 표시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인 거죠. 그걸 이제 먼저 해본 사람들은 그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먼저 해봤으니까. 아마 시행착오를 좀 먼저 했겠죠. 그거를 그 뚫는 장비는 주로 누가 많이 공급했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뭐 램 거를 많이 썼죠. 램 걸 많이 예, 썼으니까. 램이 이제 램이 이런 거를 많이 했으니까. 그게 그러면 그 식각 장비는 뭐 옥사이드를 뚫는 거예요? 실리콘을 뚫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ONO니까 네. 채널홀은 이제 ONO거든요. 네. 그러니까 SiO2 저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네. 실리콘 옥사이드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채널을 뚫는 거니까 네. 이제 단일막은 아니고 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교본도 뚫어놓고 있는 일로 갔다가 또 뚫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이게 막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네, 쭉 네.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쭉 내려가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는 이제 거의 비슷한 그 엣지 레시피 비슷하게 잡으면 거의 비슷한 속도로 뚫을 수 있거든요. 그 구멍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텔이 이제 하이브리드 식각 장비라고 이제 작년에 네네. 그 무슨 학회입니까? VLSI. VLSI 심포지엄. 학회에 네. 심포지엄에 논문도 내고 했단 맞아요. 말이죠. 그 논문도 나오고 자료도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뭐 저기 근데 하이브리드라는 이름 어떻게 붙이신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약간 그때는- 하이브리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제가 그때는 그게 제가 사실 제가 잘 모르면서 그냥 대충 붙인 말인데 왜 붙였냐면 네. 아 이거 저 전력 소스를 네. RF도 쓰고 DC도 맞아요. 쓴다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것만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논문도 안 나와 아, 있을 때였고 그래서 이제 그 전력 관련된 것만 이제 소스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좀 나오고 나니까 이 재료 안에 가스도 조금 뭔가 다른 그렇죠. 게 많이 다 바꿨어요. 들어오고 환경도 아까 크라이오 얘기가 좀 저온을 이제 한다라는 게 논문에 나와 있어서 그렇죠. 한번 저도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오늘 뭐 이런 인터뷰 잡고 네. 그 디테일한 거는 사실 이제 이 도쿄 일렉트론이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기밀이고 뭐 이러니까 저희들 이제 논문 나온 것만 얘기해도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 생각보다 되게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 4월 30일 날 또 RF 워크숍을 플라즈마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소자 업체 네. 하이닉스 삼성 그리고 뭐 램 코리아, 네. 램 리서치 네. 그다음에 텔, 네. 어플라이드 다 와서 현재 엣지 기술에 대한 이제 현황 그거를 쫙 한번 리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텔에서 네. 아마 발표하는 걸로. 간략하게 아마 좀 내용을 해주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때 뭐 자세히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논문에 이미 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자, 그러면 그 논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 장비는 네. 이제 랜드 쪽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시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이미 삼성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꽤 평가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꽤 평가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저널에도 이제 자기들 이제 논문 학술 대회도 발표하고 한 거 보니까 자랑하려고요. 그런 거죠. 네. 이게 일이 많이 됐으니까 말이 안 됐으면 뭐 발표 안 하죠 절대로. 그럼 결과론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아주 기가 이게 막히죠? 예. 기존의 한 3배 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구멍 뚫는 속도가. 네. 오. 거의 한 30분, 90분 하던 걸 30분대로. 구멍 뚫는 걸로. 네. 몇 단 기준입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한 400단 나와 있는데요. 400단을 30분 근데 만에. 이게 얼마나 제한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자료에는 한 400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논문에는요. 네, 네. 400단 뚫는데 30분 만에 끝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기존에는 한 90분 걸렸던 거를 그렇죠. 구멍을 어쨌든 잘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프로파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수직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 뭐 이게 만약에 옆으로 틀어지면 다른 셀하고 또 부딪히니까. 간섭이 되고 그쪽 소자 죽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런 내용은 이제 아직은. 없는데 어쨌든 프로파일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프로파일은 잘 나와 있고 네. 여기 보면은 뭐 10마이크로를 뚫는데 네. CD 변화도 거의 없고 네. 30분 만에 10마이크로 뚫었다. 이렇게. CD 변화라고 하면 CD라는 게 이제 네. H 프로파일이 있으면 네.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요 폭을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변화가 있으면 이제 CD 변화가 있다. 아. 뭐 항아리처럼 이렇게 되면 안 네,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가야 내려와야죠. 약간의 항아리질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테일 자료 보면 굉장히 프로파일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이제 배경이 있을 텐데 그 배경이 크게 이제 기판이에요. 기판을 네. 초저온으로 만드는 거죠. 반도체 기판을요. 예. 그 웨이퍼를. 웨이퍼를. 예, 왜 etch하는 예. 에칭의 그 기판 온도를 지금 뭐 이게 마이너스 한 70도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가 그렇죠. 네. 아 근데 지금 현재가 지금 이제 아마 여기 논문에 나온 거는 그렇고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etch하면 한 0도에서 한 2, 30도? 0도에서 2, 30도. 백사이드 쿨링 상온. 하는데 네. 백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웨이퍼 D를 쿨링을 하거든요. 네, 온도 네. 많이 올라와 버리면 PR도 이렇게 뭐 우리가 패턴 하기 위해서 이제 포토리지스트라고 올리는데 그게 좀 뭉개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엣지 프로파일 안 나와요. 그래서 밑에 이제 실리콘 웨이퍼 D에다가 이제 쿨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보통 한 상온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0도에서 한 20도 정도. 예. 네. 근데 텔은 아마 지금 한 마이너스 한 70도 정도? 70도까지 예, 낮춰서 아마 이게 칠러 온도 기준일 거예요. 칠러 온도. 칠러는 뭡니까? 칠러가 이제 그 기판을 이제 냉각시켜 주는 거죠. 냉각시켜주는. 예, 칠링인 그 칠링 그런 와인 의미가 칠링한다 뭐 예, 이런 것처럼. 시원하게 한다 이런 예, 의미인데 예. 근데 아마 기판 표면 자체는 조금 더 높긴 할 거예요. 밑에를 하니까. 예. 근데 밑에 기준으로 70도라고. 마이너스 70도 정도. 오. 걔를 저온으로 낮췄다. 그러니까 극저온이다. ER이 확 올라가는 거죠. ER이 뭡니까? 에치 레이트, 시각 속도. 시각 속도. 예, 분당 얼마나 에치 되냐 이겁니다. 원래 그 온도가 낮으면은 에치가 잘 안 되죠 원래. 잘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생각의 전환인데 네. 보통 이제 그 온도를 낮추면 모든 물질들이 케미컬 리액션이 잘 안 되잖아요. 단단해지. 그렇죠. 잘 안 되고 우리가 뭐 물도 소프트하다가 이렇게 얼면 딱딱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에서 온도를 낮추면 화학 반응도 잘 안 되고 에치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초로 이제 이런 실험을 한 사람들이 1988년도에 네. 일본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일본 사람들이 이것도 모든 거 다 해보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네, 다 해보죠. 이게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좀 대충 보고 이제 안 되면 옆으로 가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또 한기를 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98년도에 이제 다이치라는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ER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 실리콘 엣지가 엄청 ER이 올라가고 마이너스 100도 이렇게 했더니 막 프로파일도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시기에 그런 걸 해봤다는 했다는 거예요. 거. 그건 이제 칠러 이런 거보다 이제 액체 질소 부어가지고 저희 실험실도 액체 질소 부어가지고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거든요. 네. 온도 낮춰갖고. 그렇죠. 네. 네. 해보면 좀 많이 달라져요. 근데 도쿄 일렉트론도 이거를 좀 낮게 하면 그렇죠. 이제 그런 옛날 기술들을 가져오는 거죠. 되지 않을까 해서 해본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학회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테일도 이거를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펀딩하고 이런 것들을 오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온 기술은 아니에요. 기판의 온도만 물론 밑에 기준으로 80도요? 마이너스 80도?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70도까지 낮추면 그냥 기존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그냥 바로 그냥 잘 뚫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네, 다른 다른 가스를 또 바꾼 거예요. 아 이번에 가스까지 바꾼 거예요. 어떤 걸로 원래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옥사이드, 그러니까 실리콘 옥사이드, SiO2 etch를 할 때 네. CF 가스들, CF 예, 그러니까 이제 C에 네. C 4개에 네. F 8개, 음. 48 가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스들 하고 그다음에 뭐 산소나 수소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etch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선택비라든지 프로파일 만드는데 약간의 이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요.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 나빠지고 뭐 그런 관계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수직한 프로파일을 만들려면 아까 네. 제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etch가. 그럼 네. 이제 화학 반응 자체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etch할 수도 있고 이렇게 etch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파일 etch를 만들려면 측면 방향의 화학 반응을 막아야 돼요. 네. 자,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패시베이션 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막아주는 차단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etch를 하면서 차단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CF 가스들은 네. 특히 이제 C가 네. 카본이 많아,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플로로카본 가스들은 네. 그 측벽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차단막이. 만들면서 차단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군요. 차단을 해야지 불소가 와서 실리콘하고 못 만나게 만들고 그다음에 아연이 수직으로 때려주니까 이제 수직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C 양이 많아지면 폴리머, 그러니까 이 차단막이 너무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폴리머 너무 많이 쌓이면 차단막이 많이 쌓이면 구멍이 좁아지죠. 네. 네. 근데 etch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적정하게 배분을 네, 해야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아주 이렇게 진짜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해서 한 개 해서 온 건데 네. 이 기판 온도를 낮추면 네. 그런 차단막이 자동으로 생겨요. 아 그래요? 네, 응결이 일어나면서 그럼 C가 필요 없는 거네요. C가 적은 가스를 쓸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etch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불소가 하는 거예요. 네. 네. 플로린 계열이. 네. 그러니까 플로린 계열, 이제 불소 계열이 하니까 네. 차단막 온도를 팍 낮추면 이 측벽에 네. 이런 차단막이 낮은 온도 때문에 네. 원래는 온도를 올려주면 휘발이 이게 뭐 뭔가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이제 뭐 그렇죠. 날아가고. 이런 그런 막이 안 생기는 애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낮은 온도에. 예. 그럼 그 차단막이 자동으로 생기고 불소가 아주 많은 가스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SF6. 그럼 뭐 S에 불소가 6개 있잖아요. 네. 그럼 뭐 한 번 깨지면 네. 불소 6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H 입장에서는 대박 나는 거죠. 불소 6개 나오니까. 그럼 지금 이번에 그 장비 안에서는 네. 다른 그 지금 기존에 쓰던 그 CF2 네, C4F8 뭐 이런 가스들. 예, 그런 거 안 쓰고 그런 거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뭘 쓰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보통 우리가 크라이오 etch 하면 SF6나 뭐 SIF4나 뭐 이런 거 CF4에 H2나 뭐 이런 거 섞어서 보통 논문들 나와 있는 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ER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텔에 이제 이 논문 자료를 보니까 HF를 많이 썼더라고요. HF를. 예, 예. 그래서 그래서 HF가 원래는 실리콘 옥사이드, 그러니까 SiO2 etch 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가스예요. 탁월한 원래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불산에다가 그냥 넣으면 네. SiO2 그냥 쉽게 날아가요. 근데 그걸 이제 HF를 많이 섞어 쓰더라고요. HF를 많이 네, 썼고. 그러니까 패시베이션은 자동으로 되고 네. etch에 몰빵할 수 있는 그런 가스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패턴도 좋게 만들면서 네. ER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거의 3배 올라간다는 거죠. 거기 지금 전력 소스도 RFDC를 기존에는 RF 네, 그러니까 플라즈마 만드는 건 RF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펄싱을 해서 이제 기판에다가 아이온 에너지를 아까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온 에너지를 줄 때 펄스를 쓰는 거예요. 펄스를 쓰면 RF 비해서 좋은 점이 있죠. 뭐가 좋습니까? 원래는 이게 이온 에너지라는 게 전압 기판에다 걸어준 전압이 바로 이온 에너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전이차에 의해서 이온이 가속되니까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RF 바이어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어스 파워예요. 그러니까 파워하고 전압하고 다르잖아요. 전압 파워는 뭐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운 VI잖아요. VI. 네. 전력은 VI인데 V가 바뀔 수도 있고 I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DC 펄스를 쓰면 네. V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온 에너지가 바로 딱 컨트롤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펄싱을 했을 때 이온 에너지가 좀 더 분산이 안 되고 좀 모아주는.
그런 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력 소스도 이제 두 개를 번갈아 같이 쓰고. 그렇죠. 펄싱도 하고. 예. 가스도 아까 그 아주 제가 볼 때는 탄소가- 그 가스가 네. 혁신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온도도 마이너스 70도로 그렇죠. 기판 낮춰주는 예. 게 요 세 가지 그렇죠.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온도도 낮추고 네. 그런 온도를 못 낮추면 그 가스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도 낮추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개발된 그런 가스들을 그래서 논문을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 텔 본사에서 아마 했겠죠. 네. 그랬더니 이제 보통 이제 CF4나 네. 이런 가스를 H2를 섞어서 썼는데 네. 논문에 보니까 H에 HF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라는 걸 그렇게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HF를 그냥 집어넣는 것 같아요. 에찬트로 아예. 원래는 CF4를 넣고 H2를 넣으면 플라즈마 안에서 F가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H2가 깨지면 H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걸로? H하고 F가 만들어지고 네. 그럼 HF가 플라즈마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네. 그게 에찬트 역할을 했는데 그냥 에찬트로 그냥 HF를 넣자. 야, 그러면은 일단 요 장비가 이제 양산 라인에도 이제 적용되기 아마 시작하고 그 정확한 정보는 모르지만 아마 적용되겠죠. 좀 더 그렇게 빨리 구멍을 뚫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게 기술이 좀 더 한 몇 년 전만 빨리 나왔으면 삼성이 한 번에 뚫는 게 가능했겠죠. 이런 것들. 굳이 뭐 더블 스택 할 이유도 없이 그렇죠. 예. 트리플 스택 할 이유도 없이 한 번에 그냥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솔루션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솔루션이 좀 늦게 나오니까 이미 그렇죠. 수업료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도 그러니까, 더블 스택 하는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뭐- 마진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 뚫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에천트 시장도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이제 가스가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많이 썼던 가스 사팔 가스죠. 다시 C4, 네, F8, 네, 그다음에 뭐 C4, F6 뭐 이런 가스들이거든요. 그런 근데 것들이- 카본이 많은 가스죠. 네, 근데 카본이 별로 없는. 그렇죠. CF4 이런 가스 써도 되는데 여기는 근데 HF를 많이 쓰니까.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 어디 업체들이 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그렇죠. 이제 저는 뭐 가스 회사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마 가스 업체들은 뭐 또 이게 환경이 바뀌면 또 네. 또 적당한 이 잘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또 살아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그 투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도입 소식이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같은데 예. 아직도 뭐 재고 떨어내느라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저는 랜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입장에서 보면 네. 아주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냈는데 네. 이 투자가 조금 늦어지는 게 어. 설비 업체 입장에서는 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어떤 특정한 소재 업체만 갖고 가서 쓰는 그런 거 수 있는 아니죠. 거 아닐 거 네,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시장 전체가 다 일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바뀌면 그 점차 이 저기 뭐 스택 수가 더 늘어나는 어떤 경향성에 대한 것들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한 번에 길게 뚫을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삼성에서 여러 가지 뭐 하이닉스 랜드에서 평가를 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걸로 가지고 뭐 몇천 층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투트랙으로 생각을 계속 하겠죠. 어.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거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몇 가지 또 이게 엣지는 어쨌든 이제 재현성이 잘 안 나와요. 재현성. 이라는 게 사실 엣지가 되게 힘듭니다. 재현성이란 건 뭘 말씀하시는 반복 재현성. 반복 재현성. 한 번은 잘 됐는데 내일 다음은 예. 오늘 잘 됐는데 내일 안 됐어. 내일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두 번째 회보는 첫 번째 회보 잘 되는 두 번째 회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게 엣지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거를 좀 잘 맞춰가는 게 기술. 그렇죠. 그게 이제 기술이고. 그런 그거는 게 이제- 소자 업체들의 기술, 공정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입니까? 아,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양산 업체들이 그게 제일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예를 들어 잘 만들었는데 네, 양산은 수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율이 이제 재현성이 안 나오면 이제 수율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테일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경쟁하고 있는 시각 장비 회사들은 약간 멘붕에 빠졌을 것 같다는 조금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아마 열심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원천 특허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크라이오 자체가 제 생각에는 뭐 제가 특허 조사는 안 해봤는데 네. 기판 온도 자체 낮추는 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래 뭐 88년도 예. 거의 40년 다 돼가는 그런 기술이니까 그 네. 자체는 완전 특허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 이제 가스에 대한 특허들이 있겠죠. 그 가스를 그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마 그런 게 아마 특허고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특허들로 보호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제 엣지 메커니즘 자체를
이렇게 네. 연구를 한 거니까. 그렇죠. 예, 텔의 연구소에서 그럼 네. 이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특허를 많이 냈겠죠. 후발들이 못 쫓아올 수 그렇죠. 있게. 근데 이제 뭐 우발 업체들은 또 뭐 어떻게 하지 또 머리를 써가지고 회피해서 뭐 그렇죠, 그 그렇죠. 환경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라이선싱을 해서 돈을 내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이제 회사에서. 혹시 교수님이 이런 것도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램이나 텔에서 기존에 그 랜드 만드는 회사에 공급하는 그 채널 홀 뚫는 그 장비들 네. 대당 한 어느 정도 그래요? 그게 뭐 저는 뭐 가격은 잘 모르는데 얼핏 듣기는 한 100억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도쿄 일렉트로에서 내놓는 하이브리드 시각 장비 아니 뭐 제가 네, 하이브리드 네. 시각 네, 크라이오 크라이오. 시각 장비로 네, 해야 네. 되겠네. 이 크라이오 시각 장비는 얼마 정도 할지는 모르죠. 뭐 저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아마 뭐 좀 더 많이 부르려고 하겠죠. 왜냐면 지금 결과를 보면 3배가 좋으니까 3배가 좋으면 뭐 산술적으로 보면은 3배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배 부르면 좀 힘들겠죠. 세배 부르면 기존 거 쓰죠 그냥. 그러니까. 아 그런데 그래도 풋프린트를 먹으니까 그렇죠. 자리 차지하니까. 예, 좀 그런 그러니까 것도 그게 있을 수 이제 있겠다. 그렇죠. 어. 운영도 있고. 가스는 어떻습니까? 그게 가격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HF 이런 거 쓰는 게 기존 거 쓰는 것보다 훨씬 쌀까요? 비쌀까요? HF는 뭐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물질이었고 네. 저희가 뭐 저기 뭐야 네이티브 옥사이드라고 원래 네. 실리콘에 항상 이게 산화막이 쌓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제거할 때도 쓰는 거라서 뭐 가격은 되게 쌀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제 그 플라즈마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그거에 맞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시각 쪽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요즘 HBM이 워낙 뜨잖아요. 네. TSV용 시각 또 채널 홀 뚫는 거 같습니까? 그렇죠. 가히 뭐 똑같죠. 근데 이제 뭐 쉽게 뚫을 수 있어요. 아 그건 별로. 이거 쓰면 뭐 굉장히 좋죠. 크라이오제닉 애칭으로 이렇게 쓰면 근데 그게 몇백억씩 주고 그 장비를 TSV.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 장비는 네. 이게 이제 뭐 100억대 정도, 네. 뭐 가격은 모르지만 네. 그 정도 장비 하나에 그렇게 쓸 수 있느냐. 근데 뭐 기존에 지금 TSV HBM 쓰는 거는 네. 그렇게 아마 훨씬 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메이저 장비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쪽이 패키징 쪽에 그 TSV 엣지가 돈이 돈이 안 돼요? 별로 안 돼서 돈이 안 돼요?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그래서- 쌓아 올리는 게 힘든 거지 구멍 뚫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TSV 자체는 네. 이게 이제 구멍이 크잖아요. 네, 마이크로 되고 네. 아까 이야기한 그 랜드는 채널이 100나노대니까 네. 훨씬 구멍이 작은 거를 이제 깊이 뚫어야 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그렇죠. 난도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마이크로인데 네. 깊이 50마이크로를 뚫으면 1대1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는 이제 100나노에 50마이크로 뚫어야 되면 이제 네. 그거와는 완전히 이야기가 다른 거죠. 아 난도 자체는 DSV가 훨씬 낮은 그렇죠. 난도의 그렇죠. 장비가 난이도 훨씬 들어가. 낮은 거죠. 예. 가격도 훨씬 쌀것 같아요. 쌀것 같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기존 애처, 저기 실리콘 애처나 이런 것들 좀 개조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스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패키지가 좀 힘들었던 게 네. 잘 안 됐던 게 우리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피치가 네. 크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쉽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특정 패키지 뭐 이러면서. 패키지가 저희가 네. 좀 힘들었던 거죠. 네. 약간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우리는 뭐 나노 하는데 너희들은 뭐 마이크로. 마이크로 하는데 뭐 그렇게 힘드냐? 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또 그 세계는 또 그 세계대로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싸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돈은 적게 쓰고 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전공정 장비들이 역시 비쌀 그렇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고공정에서 요즘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된다고는 하긴 하지만 역시 여전히 전공정 하시는 분들은 에이 그 구공정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꽤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그래서 생각이 전체 드네요. 반도체 밸류에서 네. 패키징 밸류가 지금 한 10에서 20%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많이 왔네요. 그럼 이게 한 50%대 되면 이제 그때 다 전공정 장비 업체들도 관심 갖겠죠. 오. 그만큼 밸류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밸류가 그걸로 가겠죠. 지금은 DSV용 애처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근데 아마 관심을 갖겠죠. 이제. 앞으로 밸류가 커지니까. 밸류가 커지니까. 왜냐하면 이제 프론트 라인에서 하던 거에서 이제 패키징도 돈을 거기서 밸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올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 지금 DSV랑 그러니까요. 이런 쪽만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글로벌 앱스토어들도 들어오겠죠. 랜드는 장비값은 비싸도 투자가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하겠죠 이제 곧 이제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VR, AR이나 이런 것들 하고 하니까 이제 칩 디맨딩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 수요 올라오니까 이제 아마 네. 슬슬 이제 투자하지 않을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이제 결정하고 있겠죠. 시장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기술을 보시는 기술을 보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근데 어쨌든 이제 뭐 TSV나 이런 게 뭐 패키징에서는 어쨌든 이제 되게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재현성이 사실은 또 엣지는 어렵거든요. 아니 그 지금 이 시각 쪽 엣지 쪽의 이 시장에서는 이 크라이오 시각 장비에 대한 관심 엄청나죠. 엄청나고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뭐 네. 엣지 쪽에서는 지금 모든 관심이 여기에요. 다 여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HF 계열의 이 가스를 쓰면서 이 글로벌 워밍에 지금 우리가 글로벌 워밍을 일으키는 가스들을 좀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각 속도를 지금 3분의 1, 그러니까 시각 속도를 3배, 시각 타임을 3분의 1로 하면서 글로벌 워밍 가스,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만드는 가스 있잖아요. 네. 이 가스를 90%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아니 그게 빨라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가스 쓰니까. 그런 가스 그런 가스를 썼는데도 엣지 속도를 3배 늘렸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HF2 HF HF가 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 C4, F8이나 뭐 네. CF4나 이런 가스들이 사실 글로벌 워밍 가스. HF는 아닙니까? HF는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아 C4는. 그래요? 네. 아. 제가 구체적인 GWP라고 그래가지고 네.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 숫자는 제가 보진 않는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런 굉장히 것도 그린 테크놀로지죠.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세 마리도 다 잡은 거라고 봐야죠. 환경도 좋게 해주고 네. 속도도 빠르고 네. 전기도 적게 먹어요. 전기도 이렇게 먹고 값도 싸지게 할 수 있는. 값은 모르겠어요. 값은 이제 값은 아마 딜레마겠죠. 이제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나. 네. 근데 확실히 기술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텔이 다 집어 삼킬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그 내후년 뭐 이렇게 투자 들어오면. 네, 투자 들어오면 뭐 삼성만 하겠습니까? 도시바도 하고 하이닉스도 하고 아마 뭐 이거 마이크론도 뭐 하겠죠. 다 해야겠죠. 이게 특허가 다 걸려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삼성이 제가 볼 땐 거의 아두치듯이 먼저 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삼성이 뭐 바이잉 파워 크니까 아마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도 뭐 하이닉스도 요즘 잘하고 뭐 두 회사 다 잘하니까. 하이닉스 뭐 주가나 이런 걸 봐도 지금 그쪽이 뭐. 플라즈마 엣지 하는 사람은 두 회사 다 잘 돼야지. 네. 또 한국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지금 요거 말고 플라즈마 엣지 쪽에 또 다른 또 뭐 좀 격가지고 나오는 또 이슈들. 요즘은 뭐 이제 이쪽은 이제 아주 구멍을 깊게 뚫는 게 또 이슈고. 네. 요즘은 또 이제 원자 한 층씩 깎는 거. 아, 네. 그건 어디에 쓰입니까? ALE 이건 얘기하시는 이제 로직 소자들. 로직 소자에 로직 소자들 만들 때 네. 필요하죠. 지금 원자 한 층으로 쌓으니까 한 층으로 깎는 깎는 거예요. 거죠. 네. 그거는 어떤 공정에 주로 쓰여요? 그러니까 로직 쪽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적게 애치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게이트 옥사이드라든지 뭐 이런 내부에 특히 이제 뭐 프로파일 잘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 GA의 구조는 그 구조가 3D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엣지도 원자층을 한 층씩 이렇게 등방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또 디렉셔널하게 깎아야 되는데 네. 등방적으로도 이렇게 하나씩. 근데 이게 소자 자체가 작아지니까 3나노 레벨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게이트 그거 할 때 깎을 때도 ALE를 이제 그런 걸 써야 되는 거죠. 써야 된다. 앞으로. 그리고 3D 이제 디램, 네. 3D 디램 이런 것들 이제 엣지를 이제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확한 프로파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제 디렉셔널하게 지금까지 디렉셔널하게 엣지했던 게 중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3차원 구조니까 옆으로도 이렇게 레터럴, 그러니까 측면 쪽 엣지도 하고 수직으로도 엣지하고, 그러니까 모양을 잘 만들 수 있어요. 3차원 구조에. 잘 깎아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군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술이 어려워지죠. 다음번 나오시면 ALE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이 텔 시각 장비고 저희가 반응 한번 보고 좋을 네. 것 같은데. 네. 다음번 ALE로. ALD도 하고 뭐 ALE, ALE 그죠? E. ALE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즈마는 또 이 자연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라즈마 관련된 또 재밌는 그것도 한번. 지구가 둥그냐. 네. 뭐 지구가 둥근 증거가 나오고 뭐 이랬으니까 플라즈마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플라즈마를 지구 전리층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네. 지구가 평평하던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전파를 쐈는데 네.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전파를 받으니까 지구 둥그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와요? 전파는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 어떻게? 지구가 둥글면은 네. 이 반대쪽에는 전파를 받을 방법이 없죠. 네, 나가버리니까. 네, 네.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땅속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흡수되죠. 네. 그러니까 반대쪽은 못 받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이 지구에 플라즈마 층이 있는 거예요. 전리층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반사돼서 온 거예요. 그거를 ALE까지 하고 나서 뭐 그 다음번에 한번 네, 제가 네, 그거는 플라즈마 그 고등학교 책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와서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플라즈마 전자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서두에 같아가지고. 탑니까? 이거 저 교문서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학부 교재인데요. 그럼 뭐 많이 찍었겠는데요? 아닌가요? 뭐 꾸준히 나가고 있고 소자 업체는 그 책을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플라즈마 전자광. 플라즈마 전자공학. 네.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깨알 같은 자랑이 돼버렸네. 네. 그거 한번 해주시고 오늘 저기 텔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네. 다음번에 뭐. ALE 얘기 한번 네네. 알겠습니다. 빨리 약속을 잡아서 네. 조만간 빠르실래. 그 ALE는 또 우리 또 ALE 또 전문가 또 있어요. 네. 우리 체육 교수님이라고 성대. 누구요? 최희엽 교수님이라고. 예. 네, 체육 교수님하고 이게 만담 형식으로 하면 3시 하면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좀 사회하는 사람 좀 잘 알아야 좀 답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제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재밌어요.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